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0년 5회차 지난 7월 12일 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정기시험 CS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때 CS 개론, 전략론 전부 다 난이도가 중간 정도, 중하 정도가 된다라고 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실무론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난이도가 좀 유지가 됐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CS 개론이랑 전략론 할 때는 굳이 이런 평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CS 개론과 전략론은 아마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 정도의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로는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에서 좀 다변화되는 게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7월 분석 동영상 말고 또 8월 분석 동영상을 보여드릴 때는 아마 조금 더 다른 식의 문제들을 좀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무론에서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분류가 뭡니까? 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기를 보시게 되면 햄버거 예시가 나옵니다. 저희가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햄버거 예시가 나오게 되면 딱 한 가지 로젠버그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가 됐었고요. 로젠버그가 얘기했던 사회적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동양권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햄버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식사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서양에서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햄버거에 대한 식사에 대한 개념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이미지였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내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가 문제에 나오게 되면 일단 로젠버그입니다. 하지만 로젠버그가 문제에서 제시가 됐을 때는 내적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셔야만 됩니다. 그 관점으로 나온다는 걸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첫인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첫인상에 대한 건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1번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보이는 대로 판단되어집니다. 맞습니다. 2번 본인이 숨겨진 내면이나 성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맞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달이 되고 판단이 되기도 하죠. 3번 처음 전달된 첫 순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회성의 특징을 지닌다. 맞습니다. 4번 처음 들어온 정보가 뒤의 정보를 차단해버리는 초두 효과의 특성을 보입니다. 맞죠. 5번 처음 대면하여 각인되기까지 평균적으로 대략 1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좀 맞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3초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를 보시더라도요. 평균적으로 6초에서 7초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잘못된 설명은 5번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메라비언의 법칙에서 제시된 언어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어적인 요소 55%는 시각적 요소 38%는 흔히 저희가 청각적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청각적 또는 청각적 또는 비언어적 준언어적이죠. 비언어적이 아니라 준언어적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가 언어적입니다. 그럼 언어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억양 어디 있을까요? 준언어, 표정 시각적, 복장 시각적, 동작 시각적, 전문지식 자 얘가 언어적에 해당하겠죠. 그죠? 충분히 쉽게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올바른 인사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시기, 인사에 대한 시기와 방법. 1번, 일반적으로 30보 이내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죠? 2번, 상대방과 방향을 마주할 경우 6에서 9보 정도가 가장 좋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자, 이건 6에서 9보가 아니고요. 8보예요. 8보. 문제를 제가 잘못 썼어요.
문제에서는 여섯에서 8보라고 나오는데 제가 숫자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자, 이건 맞습니다. 3번 복도에서 상사 한 사람과 만났을 때는 상사의 바로 앞에 멈추어 서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 맞나요? 아니요. 상사만 만났을 때는요, 이동하면서 인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상사와 외부 인사가 같이 있는 걸 보셨을 때는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문제 유형입니다. 아래 4번, 5번 다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문제. 전통적인 공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전통적인 공수법이라고 얘기가 되면 남좌여우죠. 그래서 남자와 여성의 손위치가 다릅니다 라는 게 있고요. 평상시와 흉사시가 달라집니다. 특히 망자를 대할 때는 달라집니다 라는 것 정도를 좀 아시면 되겠죠. 1번 남자와 여자의 손 위치는 같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남좌여우. 2번 평상시와 흉사시의 손 위치는 같다? 이렇지 않습니다. 바뀝니다. 3번 평상시 남자는 오른손을 위로하여 남좌 왼손을 위로합니다. 4번 흉사시 여자는 왼손을 위로하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잡는다. 남좌여우. 여성은 평상시에 오른손을 위로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흉사시에만 위치가 바뀝니다 라고 보면 4번 설명이 맞습니다. 흉사시 남자는 왼손을 위로합니다. 아니면 오른손이 위로 가야 됩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망자를 대할 때는 위치가 뒤바뀝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고객 상담 화법 중 유명 연예인이나 매출 자료를 제시하여, 자, 이게 답을 벌써 지목하고 있죠. 유명 연예인이나 매출 자료를 제시하여 고객의 반대 저항을 감소시켜 나가는 심리적 화법의 명칭 뭐라 부릅니까?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헤일로, 후광 화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후광 화법, 간접법, 긍정법, 역전법 전부 다 뭔가요? yes but 화법입니다. 일단 긍정하는 식에 맞장 붙이고 반대 의견 말하는 화법, 저희가 yes but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쿠션 화법은 뭐랄까요? 미안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 저희가 쿠션 화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 불만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객 불만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1번 볼까요? 요점을 파악하여 고객의 착오는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맞죠. 2번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여 처리하고 친절하게 해결책을 납득시킨다. 맞습니다. 3번 고객이 말하는 것을 성의를 가지고 듣고 불편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맞습니다. 4번 결과를 검토, 반성하여 두 번 다시 동일한 고객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맞습니다. 5번 회사의 방침과 결부하여 자신의 권한 밖에 있을 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처리토록 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는 건 실제로 저희가 아까 전략론에서 권한위임의 비용이라는 측면도 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실제로 고객 불만 처리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5번이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와 정답으로 나온 보기의 내용을 한 번 정도는 꼭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을 화나게 하는 7가지 태도 중 마음을 담지 않고, 잠깐만요. 화나게 하는 7가지 태도, 저희가 흔히 이걸 서비스 칠거지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 마음을 담지 않고 인사나 응대, 답변 등이 기계적이며, 여기가 키워드겠죠. 기계적이며 반복적으로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계적이며 반복적으로 고객을 대하는 태도는 뭐라고 부릅니까? 저희가 이걸 흔히 옛날에 로봇화라고 불렀습니다. 흔히 경직화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비스 칠거지약은 아마 공부하시는 교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AT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볼 수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취급해서 차갑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태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냉담을 얘기합니다. 냉담. 고객의 불만을 못 들은 채 하거나 아니라는 식, 그까짓 걸 가지고 그러냐는 식으로 대하는 태도는 저희가 흔히 무시라고 부르죠. 항상 회사의 규정만을 내세우며 고객에게 준수토록 강요하거나 자기는 규정대로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 규정제일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업무 영역, 책임 한계만을 말하며 처리를 타 부서에 넘기는 태도, 이런 걸 저희가 발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걸 이외에 기만, 무관심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잊혀질만 하면 출제됩니다. 다음 문제.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고객 불만 요인 중 금전적 상황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문제에선 이미 금전적 상황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상황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지불 수단이나 결제 조건, 멤버십 유무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 정도, 금전적인 혜택이나 우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금전적 상황에 대한 불만과 상관없는 대표적인 거 뭘까요? 네, 회원 가입 절차입니다. 이 회원 가입 절차만 갖고 본다면 이 금전적 상황에 대한 불만과는 연결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조금만 읽어보실 문제와 보기 내용을 연계만 시켜서 읽어보실 수만 있다면 충분히 암기하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코칭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코칭이라고 본다면요, 아예 큰 대전제를 알려드릴게요. 1대1 코치와 피코치 둘이 마주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선 뭐가 일어나느냐? 네 글자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호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적인 도구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코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단점을 좀 볼까요? 1번, 매일의 코칭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거 당연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너무 자주 보면 불만이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매일의 코칭은 절대로 이게 학습자에게 부담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2번, 코치에 비해 학습자의 비약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럴까요? 네, 상호작용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도구로 쓰기 때문에 코치와 학습자의 동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설명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건 단점이 아니죠. 네, 그죠? 그래서 이번 내용은 내용도 잘못됐고 단점에 해당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동영상이 설명이 좀 부족한다든가 나는 좀 이해가 조금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점에 가시면 제가 출판한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실전 기출문제 분석 자료, 거기에 문제풀이에 대한 팁, 거기에 어떤 문제를 분석해서 기억해야 되는 핵심 키워드, 제 입장에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완벽한 문제풀이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출판한 책이니까요. 서적이 나는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해 보시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물론 카페는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출판이 되다 보니까 유료화되어 있고요. 이 카페에서 등업을 하실 때는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저희 카페에서 판매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구매를 하시면 등업을 해드리는데, 카페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난 6년 정도의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그 다음에 출제 경향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 단원별 기출문제, 그 다음에 챕터 솔루션이라고 하는 연도별로 나누는 문제, 그 다음에 다중 출제가 된 많은 출제 비중을 갖고 있는 핵심 문제, 충분히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문제풀이 솔루션에 대한 건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좀 활용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CS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